회사에 메일 한 통 보냈을 뿐입니다. 남편이요. 10년 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 여직원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 서류 대신 이메일 한 통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 하나로 제 남편은 직장도 체면도 인생도 잃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외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고 참다 끝내 웃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 20년 차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다정한 가장,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팀장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남편 잘 만났다. 저런 남자 어디 있어.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집 밖에서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걸. 처음엔 아주 사소했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습관, 갑자기 늘어난 회식, 주말 출근. 이 나이가 되면 다 알잖아요. 설마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그 느낌. 그래도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신 없는 의심은 결국 내가 미쳐 보이게 만들거든요. 결정적인 건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남편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팀에 젊은 여자 하나가 그렇게 붙어 다닌대. 그 순간 제 손에서 컵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팀, 제 남편이 팀장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혼할까? 아니면 그냥 눈 감을까? 하지만 저는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증거부터 모으자.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2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증거를 모았는지, 그리고 왜 이혼을 먼저 꺼냈는지, 마지막으로 이메일 한 통이 어떻게 한 남자의 인생을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건 그날 이후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어도 늘 딴 데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 샤워를 하면서도 휴대폰, 잠자기 직전까지도 휴대폰. 그리고 제가 다가가면 반사적으로 화면을 꺼버렸죠.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싶었고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감정 먼저 나가면 남는 건 후회뿐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아주 조용히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울지 말 것, 따지지 말 것, 들키지 말 것. 며칠 뒤 남편 셔츠에서 처음 맡아보는 향수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도 쓸 리 없는 향. 그날 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요즘 팀에 젊은 직원이 들어와서 정신이 좀 없어. 그 말 한마디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외도 상대는 회사 여직원. 그것도 바로 밑에 있는 부하. 저는 그날부터 아내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보지 않았고 뒤를 밟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날짜를 적기 시작했어요. 출장, 회식, 늦은 귀가. 그리고 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패턴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한 달, 6달, 1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부부 사이 좋아 보이던데?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하루하루 날짜를 세고 있었거든요. 이건 참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결정적인 날은 비 오는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라며 나갔고 저는 우연히 회사 내부 행사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남편 옆에 서 있던 여자. 어깨가 닿아 있었고 남편의 손은 그 여자의 허리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의심은 없었습니다. 확정이었어요. 10년 외도. 그리고 상대는 같은 회사 직원. 그날 밤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이혼? 물론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에게 가장 아픈 순서로 모든 걸 돌려주는 것. 그때부터 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들키지 않고 완벽하게 돌이킬 수 없게. 그날은 아무 일 없는 저녁처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켜두고. 그리고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 말에 남편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어디 아파? 설마 다른 남자 생긴 거야? 그 질문들이 너무 익숙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외도한 사람이 항상 먼저 묻는 말이거든요. 너도 그러냐?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난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변했습니다. 늦게 오던 사람이 일찍 들어오고 무뚝뚝하던 사람이 괜히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피곤하지 않아? 주말에 어디 갈까? 그 모든 행동이 저에게는 한 문장으로 들렸습니다. 이혼은 싫다.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서 좀 흔들린 건 있어. 흔들렸다. 10년 외도를 그 단어 하나로 정리하더군요. 그때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수단을 바꿨습니다. 어떤 날은 화를 냈고 어떤 날은 불쌍한 척을 했습니다. 애들 생각은 안 해? 지금 나가면 너 혼자 뭐 하게? 마지막에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회사 일만 정리되면 다 끝낼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회사. 그래,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때까지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무엇을 모았는지, 출장 날짜, 회식 명단, 사내 메신저 기록, 업무 외 만남 패턴, 그리고 그 모든 걸 한 파일로 정리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다시 애원하듯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는 아직 아무 말 안 했어. 그 순간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사? 무슨 말이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아끼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제야 이 사람은 알았을 겁니다.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문제라는 걸.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가장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 두었다는 것. 받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 이메일을 보내기 전날 밤 남편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괜히 물을 마시러 일어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새벽쯤 제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이미 끝을 직감했구나.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내 윤리 규정 위반 관련 제보. 감정은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날짜만, 증거만.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지난 2년간 수집된 객관적 기록입니다. 전송 버튼 위에서
손이 잠깐 멈췄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딸까.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회사에 뭘 한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군요. 그제야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날 조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름이 불렸고 인사팀이 불렀고 팀원들 앞에서 자리를 떴다고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팀장이랑 그 직원이래. 비밀은 회사에서는 절대 비밀로 남지 않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요. 말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이건 아니잖아. 회사만은 살려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이해했구나. 며칠 뒤 남편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징계 해고, 재취업도 쉽지 않은 형태였습니다. 외도녀 역시 계약 해지로 회사에서 나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시작했고 같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빌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저는 한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이미 선은 넘었어.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잔인했을 겁니다. 이제 남편에게 남은 건 직업도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남은 건 이혼 서류와 위자료 이야기뿐이었죠.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 제시한 위자료는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직장도 잃었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봅시다. 그 한마디로 상황은 끝났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알았을 겁니다. 제가 가진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걸. 외도 기간 상대가 직장 부하였다는 점, 회사 징계 자료, 해고 사유서. 이건 변명이 통하지 않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몇 번의 조정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위자료 10억, 조건 없는 합의. 그 금액을 들었을 때 기쁘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먼저 버린 건 당신이야. 이혼 후 저는 아주 조용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허락도 받지 않는 그런 집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참고 있는 분들, 버티고 있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참는 게 미덕인 나이는 이미 지났습니다. 복수요?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참다 끝내 웃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